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정이 있는 성인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1년간 여러분의 운전기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차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차를 가져와서 그 차에 여러분을 태워서 다닙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자기가 내요. 톨비도 자기가 전부 다 냅니다. 여러분을 태우고 다니다가 어디 주차를 해서 주차비가 몇만 원이 나오면 그것도 자기가 다 내요. 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구나. 너무나 고맙구나. 이건 한국의 미풍양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은 어디선가 돈을 받고 있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가요? 정상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역시 동방예의지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당신이 정치인이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와, 자원봉사 고맙습니다. 아직은 따스하고 살만한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성남시장 은수미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사람이 1년 동안이나 자기 차, 자기 돈,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줄 알았다고. 서로 돕고 사는 미풍양속인 줄 알았다고. 이 사람은, 은수미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초등학생들도 낯선 사람이 와서 뭘 준다고 하면 일단 긴장하고 거부할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그런 반응을 하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 사람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 받으면 위험하다. 따라가면 위험하다. 이걸 먹으면 위험하다. 그런데 은수미는 아니었어요. 자그마치 1년 동안이나 가정이 있는 성인 남성을 기사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톨비, 주차비 등 재반 비용까지 전부 그 사람이 물게 하면서 이걸 자원봉사로 생각했대요. 미풍양속,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미풍양속이다. 그야말로 인류 전체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에요. 은수미는. 영화에 보면 가장 순수한 사람만이 이 문을 열 수 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이 칼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설정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냥 은수미를 보내면 돼요. 문도 다 열고 칼도 다 뽑고 토르 망치도 집어들고 다 합니다. 배경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은수미는 2016년 4월 총선에서 낙방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동안 이 사건을 공개한 장본인인 최모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최모 씨가 바로 그 운전기사였던 겁니다. 국제마피아파라는 성남 지역 폭력 조직 출신의 사업가 이모 씨가 운영하는 K모 회사에서 이 차량과 최 씨의 월급 200만 원을 댑니다. 참고로 이 폭력 조직의 활동 지역이 은수미의 지역구였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언젠가부터 최 씨에게 주던 월급을 중단해버려요. 최 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래서 생계곤란을 이유로 2017년 5월에 은수미의 운전기사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은수미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이 운전기사 최 씨는 2017년 9월에 갑자기 성남시청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이 돼요. 그러니까 은수미에게 자원봉사를 하던 사람이 은수미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간 직후에 은수미 지역구인 성남시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운전기사 최 씨는 계속 공포에 시달려요. 자기가 다른 곳에서 돈을 받고 정치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K기업에서 돈을 받고 은수미의 운전기사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성남시에 사표를 내요. 은수미는 이 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론을 해요. 자기는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선의로 자기를 실어다 날라주고 기름값도 톨비도 주차비도 안 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운전기사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은수미는 주차비가 몇만 원이 나와도 지불을 하기는커녕 한 번도 내겠다고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은수미 측은 또 이런 변론도 해요. 그 당시에 자기는 정치 활동이 아니라 생계 활동을 했으므로 정치 자금이 아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명언도 남기죠. 이것은 미풍양속이다. 검찰은 150만 원 벌금을 구형하는데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 나와요. 90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인은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90만 원은 자리는 유지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심에서는 사정이 달라요. 2심 재판부는 은수미 측의 순수한 변론 전략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무상으로 제공받고 자원봉사라고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생각이다. 인구 100만 도시 시장으로서의 인지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생계활동을 했다는 은수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생계활동을 하면서 왜 남한테서 기사가 딸린 차량을 지원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임금은 고사하고 차량 유지비나 기름값, 도로비 한 푼 내지 않았는데 그게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민주당 노동담당 원내 부대표 등을 맡은 노동 전문가로서 가능한 일인가? 심각한 노동 착취 아닌가? 이런 걸 맞는 말 대잔치라고 하죠. 국민 대부분이 가졌던 의문이고 물론 정상적인 국민이요. 저게 법적인 쟁점이기도 하죠. 결국 2심에서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당선 무효형이죠. 그리고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은수미는 아직 자세한 판결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법원에서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은수미는 시장직을 유지합니다. 본인의 부끄러운 정치 인생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예전에 기자들에게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은수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넘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뜬금없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앉았나 궁금했는데 오늘 저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은수미는 산호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복역을 해요. 산호맹은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의 줄임말입니다. 저기 단체지만 어쨌거나 노동자 단체를 표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에도 몸담았고 민주당에서도 노동 담당 원내 부대표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노동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긴 좀 웃기고 노동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임은 분명하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누군가를 1년 동안이나 자원봉사를 시키면서 월급은커녕 톨비, 주차비 한 번 주지 않았다는 것은 저들이 입으로 떠드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들이 권리, 상생, 약자, 더불어 사는 삶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남을 착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을까요? 국민들 앞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자원봉사인 줄 알았는데요. 미풍양속인 줄 알았는데요. 돈을 받기는 했지만 정치 자금은 아니었는데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정말 남다른, 정말 남과 다른 윤리의식과 낯짝을 필요로 하나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수미 씨. 앞으로도 그렇게 순수하고 이중적인 정치 활동을 많이 보여주세요. 이 정도 순수성이면 언젠가 순수 대령통이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제발 저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 좋겠군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